안녕하세요. 속보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베 정권의 실패 이후 베트남의 패기, 도쿄올림픽 숙박비 폭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권이 한국에 대해 감정적인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세 가지 치명적인 실패를 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장 정권, 7년간 성과 제로인 아베 정권과 한국 외교와 관련해 감정론을 전개해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베는 외교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감정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잇고 있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며 세 가지 실패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일본의 짝이 되어야 할 상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은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감정적인 접근이 일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정치, 외교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필리핀, 러시아, 중국, 대만, 북한, 그리고 한국입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고 하면 한국 이외에는 없으며 민주주의 국가이고 가치관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싸워서 제일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적인 이웃인 한국에 대해 잘못된 길을 선택해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거리를 두었다며 하루빨리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돈, 경제입니다. 지난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1조 9천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4분의 1이 관광 흑자이고 나머지가 무역과 금리입니다. 한국인이 일본에 여행을 오고 일본의 소재, 부품을 사줘서 흑자가 됐던 것인데 아베 정권은 화이트 국가 제외 등 수출 규제로 이익을 뿌리채 없애는 황당한 짓을 하고 말았고 결국은 한국의 소재, 부품, 반도체 등의 자립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정상화 단계를 거쳐 과거처럼 돌아가도 이미 한국은 장기적으로 이득을, 일본은 막대한 손해를 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치입니다. 외교를 국내 인터넷 우익의 비위를 맞추는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 일본 우익은 한국을 혼내줄 수 있어 즐겁다고 기뻐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의 단단한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압력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못해 잃은 점수를 한국을 혼내주고 얻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총리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즉 아베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외교가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베 총리 정권이 한국에 대한 외교뿐만 아니라 북방 영토, 즉 쿠릴열도 4개의 도서에 관련된 러시아와 영토 분쟁의 실패, 성과는 없이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의 중국과의 외교, 국제무역의 룰을 붕괴시키고 있는 미국 대응 등 다른 주요국과의 외교에서도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일본과 아베의 현실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베는 요란법석한데 실제로 성과를 낸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군사동맹 필요 없다는 베트남의 패기입니다. 경제적 외교적으로 요즘 무지 잘 나가고 있는 베트남의 자신감인데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상대로 군사동맹 필요 없다는 자신감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혁, 개방 정책인 도이머이 추진으로 전 세계 주요국들의 원조와 투자를 빨아들이며 급성장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해온 베트남이 안보 국방 분야에서도 중립과 실리주의 노선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남중 국해와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받는 동남아 국가연합을 끌어안기 위해 이미 미국과 중국 간 기세 싸움이 치열한 만큼 베트남의 몸값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방차관은 특정한 군사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베트남이 추구하는 평화와 정의, 각국과의 우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앞으로도 군사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군사동맹에 가입하지는 않더라도 베트남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방위협력에는 적극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방, 안보 정책의 무게중심을 미중 양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두겠다는 의미인데 실제 베트남은 지난해 아시안 회원국 자격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해상합동훈련에 참가한 데 이어 올해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합동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10년 만에 발행된 국방백서에서 베트남군이 비동맹주의를 견제할 것이라고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역전쟁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미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들이 미중 격돌의 주요 전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여기에는 베트남이 아세안의 맹주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에 기인한 자신감도 깔려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나온 배경으로는 베트남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도 중국,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최강대국들을 차례로 물리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중립지대에 머물며 지역과 세계 평화의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으로 미국과 중국을 이용해 실리와 동남아시아의 맹조 역할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베트남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사력 등을 감안할 때 베트남의 선택지가 비동맹주의 외에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정보단체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력은 세계 137개국 중 23위 수준으로 지난해 국방 예산은 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8.4%였지만 아직은 동남아권에서도 국방력이 인도네시아에 뒤지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을 위해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줄타기가 필요하며 인접국이자 남중국계 분쟁 상대인 중국은 현실적인 위협이지만 동시에 체제 불안 없이 경협이 가능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독자적으로 영내 국방 안보 정책을 주도하기 어려운 베트남 입장에서 미중 양국과의 등거리 외교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게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중국을 이용해 실리를 극대화하는 베트남의 패기는 부럽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도쿄 올림픽 숙박비 관련 바가지 요금이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숙박비인데 어찌된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앞두고 대회 기간 중 도쿄 내 숙박시설 요금이 통상보다 2배에서 10배로 인상된 곳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1박에 470만 원짜리 객실도 등장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간 중 경기단체들의 일본 방문을 고려 일부 객실을 사전 확보해두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예약할 수 있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내년까지 도쿄 주변 호텔 건설 러시로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전망이지만 치솟는 숙박 요금에 일반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숙박비 때문인데요.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한국식으로 보자면 허름한 민박이 20만 원, 모텔이 40만 원이고 도심에 가까운 민박, 모텔, 호텔일수록 숙박비는 천정부지로 높아집니다. 도쿄도 내 숙박시설 가격은 올림픽 티켓 1차 추첨 판매 신청이 시작된 5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토의 한 호텔은 통상 1박에 2만엔인 방이 4만엔으로 판매되고 있고 신주쿠의 캡슐 호텔은 평소보다 4배, 주오의 료카는 평소보다 4배의 가격으로 판매 중입니다. 이처럼 인상된 가격에도 예약이 완료되거나 절반 이상이 예약된 곳이 적지 않은데 예약이 어려운 곳은 도쿄 도심뿐만이 아닙니다. 축구와 농구 경기가 열리는 사이타마현의 호텔은 숙박 예약을 아예 받지 않고 있고 태권도, 펜싱, 레슬링 경기가 열리는 지바시 주변 호텔들도 조직위와의 조정이 끝날 때까지 일반인의 예약은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당일 현장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비싸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받지 않고 있고 여기에 조직위가 대부분의 객실을 선점했기에 숙박시설이 없어 천정부지로 요금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름휴가 시즌 때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과 다를 바 없네요. 또 숙박시설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팔을 걷고 나섰는데 도쿄 인근 항구에 정박한 대형 여객선을 활용해 928개 객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바시는 자택 일부를 민박으로 활용하려는 시민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객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런던의 많은 호텔들이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숙박요금을 인상했지만 개막 직전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숙박요금이 급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올림픽 때 관광객이 없으면 성공한 올림픽이 될 수 있을까요?
허름한 민박집이 20만 원이라. 차라리 그냥 집에서 편히 TV 보며 올림픽 시청하겠습니다. 이상 속보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